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은데 아무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사람. 웃고 있어도 왠지 선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흔히 말하죠. 싸늘하다. 벽이 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쉽게 허락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정함에도 경계가 있고 미소 속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는 가볍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다 자꾸 만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쉬운 사람이 되는 길이 돼버린 거죠. 넘볼 수 없는 사람, 그건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웃고 있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공통된 특징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같이 들어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잘 웃었고 말도 예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점점 무시당했고 다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조심스러운 존재가 됐죠. 왜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항상 먼저 웃었고 부탁도 잘 들어줬고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칭찬도 받았죠. 성격 참 좋아. 진짜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말할 때 반말이 섞였고 회의에선 그의 의견이 가볍게 넘어갔고 심지어 막내가 일을 당연하다는 듯 넘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부탁이 들어와도 먼저 기준을 세우고 예의는 갖췄지만 경계는 분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거리감을 느꼈지만 점점 그의 말에 신중해졌고 누구도 쉽게 다가가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미소였지만 한 사람은 예스가 일상이었고 다른 사람은 기준이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준이 있는 사람을 존중했고 기준이 없는 사람을 편하게 대했죠. 그리고 편하게 대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쉽게 대하는 걸로 바뀝니다. 쉽게 대한다는 건 쉽게 무시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나 좋은 사람이야. 다정하게 대해줘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행동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착함은 지금 기준 없는 착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 속에선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다정함 위에 경계가 있는 사람은 존중받고 경계 없이 웃는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넘보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쉽게 대해선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 선을 넘기 전에 분위기로 막는다.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은 누가 그 선을 넘기 전에 이미 그 분위기를 만듭니다. 말로 이건 싫어요 하지 않아도 눈빛, 자세, 말투에서 이미 느껴집니다. 웃되 웃기만 하지 않고 친절하되 가까이 허용하지 않고 듣되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건 무섭게 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느끼면 알아서 조심하게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말로 경계를 만드는 사람은 싸우게 되고, 태도로 경계를 만드는 사람은 존중받게 됩니다. 둘, 감정보다 기준이 먼저다.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은 기분 좋다고 쉽게 허용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바로 선을 긋지도 않습니다.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건 내 몫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은 넘어가도 되는 말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무시당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한 번 더 보고 필요한 순간에만 단호함이라는 무기를 씁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기준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셋,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길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걸 위해 내 경계를 허물어선 안 됩니다.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사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할 줄 알고 불쾌한 농담엔 웃지 않고 불편한 관계에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 결과 쉽게 다가오는 사람은 줄어들지 몰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그를 쉽게 넘보지 않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남을 먼저 생각하면 호감은 얻지만 나를 먼저 생각하면 만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모두 하나의 단단한 중심에서 나옵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는 내면의 확신. 그게 바로 웃고 있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익힐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쉽게 보이지 않는 기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보다 텀이 있는 사람이 되자. 말이 빠르면 시원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말이 깊은 인상을 남기지는 않죠.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면 상대는 당신의 마음보다 당신의 반사신경을 먼저 봅니다. 반면 말에 텀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금방 대답하지 않고 말을 고르기 전에 잠깐의 공기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 몇 초의 여유가 말의 무게를 바꾸고 상대방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한 사람은 바로 정색하며 따집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야?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죠. 상대방도 더 거칠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표정을 바꾸지 않고 조용히 시선을 맞춥니다. 그리고 한 박자 멈춘 뒤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긴 지금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말은 짧지만 멈춤이 있었기에 훨씬 묵직하게 들립니다. 그 여백이 상대방을 움찔하게 만드는 거죠. 텀은 말 없는 침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듬는 간격입니다. 그 간격이 말의 힘이 되고 사람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급히 말하면 말에 허물이 많고 급히 움직이면 발에 흠이 생긴다. 말을 서두르면 실수가 늘고 말에 여유가 있으면 그 안에 태도가 담깁니다. 말의 속도는 선택입니다. 상대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내 템포로 대화를 이끄는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빠른 말은 기억에서 빨리 사라지지만 텀을 가진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당신을 쉽게 넘볼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사람마다 똑같이 대하지 말자. 우리는 흔히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수학이 아닙니다. 같은 공식이 누구에게나 통하지 않죠.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선을 잘 지키고 누구는 은근히 선을 넘습니다.
누구는 고마워하고 누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똑같이 대해보려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을 것 같고 누군가를 차별했다는 죄책감도 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고마워하는 사람은 미안해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더 넘봅니다.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혜진 씨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입니다. 동네 친구든 가족 모임이든 누가 부탁을 하면 거의 무조건 내가 할게라고 먼저 나섭니다. 처음엔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혜진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늘 먼저 나서줘서 든든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고맙다는 말도 줄고 그런 건 혜진 씨가 늘 하잖아. 쟤는 어차피 잘 들어주잖아.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반면 같은 모임의 선우 씨는 사람에 따라 태도를 조절합니다. 정이 깊고 서로 배려가 잘 되는 지인에게는 먼저 도와주기도 합니다. 내가 좀 도와줄게. 너 요즘 많이 바쁘잖아. 하지만 요청이 반복되거나 일방적인 태도가 보이면 선을 그어 말합니다. 이번엔 다른 분이 맡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건 내가 꼭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선우 씨는 상대의 태도를 보고 반응을 달리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에겐 더 정성껏 다가가고 무리한 부탁을 반복하는 사람에겐 분명하게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일까요? 선우 씨에겐 부탁을 꺼낼 때도 신중하고 도움을 받으면 더 크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혜진 씨는 모두에게 똑같이 잘해주지만 선우 씨는 사람마다 다르게 대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차별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방식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걸 차갑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더 따뜻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보이면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지키게 되니까요. 거절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억지 부탁도 줄어들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진심이 더 잘 닿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대한다는 건 누굴 무시하거나 차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에 맞게 나의 태도를 조율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이고 넘볼 수 없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평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관계 말고 그 사람의 기본값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존중하는 사람에겐 따뜻함을, 선을 넘는 사람에겐 단호함을 보여줘야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사람을 보고 관계를 조율할 줄 아는 태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셋째,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자.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먼저 하면 중심이 생길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이 중심을 만들어냅니다. 왜일까요? 말하는 사람은 감정을 풀지만 듣는 사람은 흐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쥔 사람이 관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말을 주도합니다. 조언도 빠르고 해결책도 많고 말도 끊임없습니다. 처음엔 적극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듣는 쪽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냥 들어주면 안 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죠. 반면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짧게 되묻습니다. 그때 좀 많이 힘드셨던 거죠? 말은 한두 마디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풀립니다. 그 사람 옆에선 말이 길어져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하지 않는 태도가 그 자체로 여유를 갖게 하니까요. 이런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듣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를 읽고 그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도 줄어들고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해받는 기분을 주게 되죠.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번 생각한 뒤에 말하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3번 들은 뒤에 한 번 말하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상황으로 듣고 나서 그제야 말하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중심을 잡는 대신 분위기로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먼저 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상대는 오히려 그 침묵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볍게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더 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말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듣는 태도 하나로 이 사람 앞에선 가볍게 굴면 안 되겠구나. 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넷째,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연한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유연함과 무조건 수용은 다릅니다. 진짜 유연한 사람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부릴 땐 구부리되 꺾이지 않을 건 지키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압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 거 좀 해줘야지. 성격 좋잖아. 이 말을 들은 정민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건 내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 그게 괜찮아서 그랬던 거야.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았지만 더는 쉽게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 태도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매번 웃으며 넘깁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참을성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아닌 걸 모른 척 넘기는 건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흐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부끄러움도 감추지 않으면 마침내 큰 모욕으로 돌아온다. 작은 무시에 무뎌지면 큰 무시는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조용한 단호함입니다. 예의는 지키되 기준은 분명히. 불쾌한 말엔 웃지 말고 억지 부탁엔 미루지 말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한마디로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례한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고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 물러날 자유가 있습니다. 그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싸우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자연스러워질수록 여러분은 더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5째, 내 일정과 시간 사용에 이유를 붙이지 않는다. 그날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우리는 거절하거나 약속을 미룰 때 늘 이해받을 만한 이유를 붙이곤 합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식으로 이유를 설명할수록 다음에도 또 설명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내 시간이 타협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말투. 딱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묻지 않아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무리해서 맞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은 까다롭다는 말보단 존중해야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왜일까요? 시간을 쉽게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쉽게 소비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왜 안 되는지보다 얼마나 확고한지를 더 빨리 읽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상대한테 실례일까봐 걱정되겠지만 사실 많은 설명은 스스로를 더 가볍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드릴게요. 유정 씨는 평소에도 스케줄이 많아 친구들과 약속 잡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엔 그날은 가족 약속이 있어서 회사 일정이 바빠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또 뭐 있나 보지. 유정이는 맨날 바쁘대. 그래서 유정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날은 어렵게 했다. 다음에 다시 보자. 단정적이 돼 예의 있게.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친구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을 허락받아야 할 무언가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경외하면 남도 경외하게 된다. 내 시간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 타인도 그 무게를 배웁니다. 거절할 땐 이유 없이 정중하게, 일정이 바쁠 땐 짧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시간이 당연하지 않아질수록 여러분 자체가 가볍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자주 오해받습니다. 말을 아끼면 차갑다 하고, 거절하면 이기적이라 하고, 기준을 지키면 까다롭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는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쉽게 넘볼 수 없는 사람은 힘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보다 태도에 힘이 있고 다정하지만 기준이 분명하며 자주 보이더라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5가지 태도 기억나시죠? 말보다 텀이 있는 사람이 되기, 사람마다 다르게 대할 줄 알기,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들어주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기, 내 시간에 이유를 붙이지 않기. 이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는 것. 지금 내가 너무 쉽게 보여지고 있다면 나를 아끼는 방식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경계는 외면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되고 존중은 소리보다 공기에서 먼저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대화의 간격, 그 모든 것에 담긴 나의 태도가 나를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할 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은 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진 5가지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마 오늘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작은 연결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평온이 늘 여러분 곁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